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3대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정보사, 방첩사, 이 세 개의 주요한 핵심 기관 가운데 국정원과 정보사가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곳에서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연락이 와서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냐, 망하는 게 아니냐, 좀 어떻게 희망적인 내용이 좀 없는가, 이런 갖가지 지금 질문과 여러 가지 그 답답증들이 이 부족한 소인에게도 당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요, 저는 원래 제 이름이나 얼굴을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국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진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후배들의 요청, 그리고 또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더 많은 분야까지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음지에서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비밀 공작관이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이와 같이 한심한 세태를 바라보고 할 수 없이 이런 고언과 충언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참으로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쩌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까지나 추락을 해서 많은 시민 또 국민들께서 이렇게나 나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한 군데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이 점, 그리고 어떠한 언론도 진실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팩트에 근거한 사실 보도를 해야 될 텐데 숨기고 감추고 왜곡하는 이런 디스인포메이션,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육사 50기 그냥 성씨만 얘기할게요. 문 소장, 이놈도 성씨가 문씨네 보니까 그 친구하고 그 다음에 여단장인 원스타, 육사 3년 선배 되겠죠. 여단장은 육사 47기, 그리고 사령관은 육사 50기인데요. 지금 SBS가 단독 보도라 그러면서 장군 간의 하극상이 벌어졌다고 최초 보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내부적인 무슨 관개토 대왕 얘기가 나오면서 내부적인 무슨 비밀이 샌다 어쩐다 이러면서 끊임없는 이 비밀들이 내부 자료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시게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상황을 파악했고 취재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들 둘은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요, 성후회 조직에 앞으로 몸을 담게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후회는 어떤 것일까요? 영어로 얘기를 드리면은 The Korea Retired General and Admirals Association 해서, 보통 Admiral이라는 건 해군 제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해공 모든 예비역 장성들의 조직된 단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보니까요, 성후회는 1965년에 창립되었다가 19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서 해체가 된 성우구락부가 모태가 되었다 그러고요. 1989년에 백선엽 장군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발족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또 월간지 자유를 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요, 성회라는 건 말 그대로 별성자 벗우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별들의 친구 모임이라는 어떤 구락부 형식도 될 수 있겠죠. 이게 보면은 설립 목적이 바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는 것 이외에 자유수호, 국가 보위와 조국의 평화 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 분석하여 이 가치 수호에 중대 위협이 되는 조짐이 있을 때는 비판, 계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선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우익 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과거 청와대도 대통령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즉 성호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했던 영향력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과거에 청와대의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이 성호회를 비롯해서 제향군인회라는 게 있었고, 또 육사 총동창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귀중한 목적과 설치 존립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호회는 세상에서 말한 대로 망해버렸다. 이미 아무런 존재 가치 의미도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다. 즉 단결력, 응집력, 이 모든 전통과 오래된 참 빛나는 그 군인들의 그 풍모와 기상이 이미 다 와해되어 버리고 이미 무너져 내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우회장이란 사람들 존재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 지극히 땅바닥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져 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원스타로 전역을 했던 포스타로 전역을 했던 이들 간에는 장군으로서 끈끈한 응집력이 있고 또 상호간에 존중하는 그런 매우 바람직한 모임 집단 결사체였지만 지금은 진짜 동네 양아치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정말로 결집력도 없고 응집력도 없고 단결력도 없는 아주 초라한 단체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 정보사에서 사령관은 문재인 시절에 별을 달았던 육사 50기 후배였고 지금 여단장은 정보사에서만 30여 년 잔뼈가 굵어온 정보맨 바로 현장 요원입니다. 즉 전문가와 그 다음에 야전부대 지휘만 해왔던 휴민트 인간정보 비밀 공작 사업에는 지극히 문외한인 비전문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장기판에서요 포와 포는 서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즉 이것은 성회 조직 멤버들 간에 선후배 간에 장군들끼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회 척결한다면서 그곳에 김영삼이의 그 앞에서 주구 역할을 했던 당시 양기부장 권영희 씨도 투스타지만은 사성 장군들 선배들도 있고 또 자기와 육사 동료 중에선 또 다른 또 삼성 장군, 사성 장군 또 본인 마찬가지로 이성 소장 출신도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지금 성우회라는 조직이 날이 갈수록 명목 자체가 없어져 가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 벌어진 이 소위 SBS가 보도한 장군 간에 있었던 하극상이다. 이 얘기는요. 6.25 전쟁 이후에 최초에 발생한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군대 조직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 제가 지금 성우회를 언급했다라면 두 번째는 육군사관학교를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군대를 유지해온 골간세포를 배출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군사학교죠. 그런 이 육사는요, 기수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서 들어갔어도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기수입니다. 나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은 같은 기수들보다 나이가 4살인가 5살 많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한 기수, 두 기수 위의 선배들한테는요, 깍듯하게 선배님이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옵니다. 자, 이것처럼 육군사관학교는요, 기수 문화가 존중되고 또 선배들에 대한 존중이 전통으로
또 상존하는 하나의 그 미풍양속으로 현재도 존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육군 사관학교의 선배 후배 사이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육사가 얼마나 지금 기강이 문란해졌고 지나간 5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막대 먹고 함량 미달인 아이들이 이렇게 똥별을 달고 하면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군이라 해서 다 똑같은 장군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위병보다도 못한 놈들 우리는 똥별이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우의 육군사관학교 이어서 세 번째로는요, 이 하극상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극상. 이 하극상이라는 건요, 제가 지금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어떻게 되었냐면,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체에서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누르거나 윗사람보다 윗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걸 갖다 지금 하극상이라고 지금 언어적인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밑에 있는 놈이 위에 있는 놈을 갖다가 잡아먹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세칭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 지금 장군들 간에 제가 분명히 장기판에서 포와 포는 서로 잡아먹을 수 없듯이 설령 사성장군이라 그래서 소장이나 준장 출신의 장군을 무시한다거나 뭐 업신여긴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은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성우회라는 조직에 앞으로 회원들이 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지금 현재는 뭐 소송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이 계급이나 신분 이런 것을 떠나서 육사의 전통과 육사의 아름다운 그 미풍양속을 해치는 아주 끔찍하고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군들끼리 사령관 사무실, 집무실에서 벌어졌던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외부에 나가서 SBS가 단독 보도를 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정보사령부 같은 특급 비밀 조직 내에서 보안에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이건 지금 그야말로 정보사령부의 내부적인 상황이 밖에서 SBS가 도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령관과 여단장 둘이서 한 이야기가 마치 SBS가 그 안에 무슨 도청기라도 꽂아놓고 들은 것처럼 특급으로 단독 이런 보도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요, 사령관실 내부에서 사령관과 여단장 두 사람이 선배 후배 간의 직급은 다르지만은 대화를 했고 그 대화가 바깥으로 누설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보사같이 근본적으로 철저한 비밀과 통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가장 최상급의 사령관과 여단장 간에 벌어졌던 얘기가 바깥으로 누출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보사 조직 특성상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발생할 수 없는 매우 유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사령관과 여단장 사이에서 전개됐던 대화 내용은 1대1 대화를 한 것입니다. 옆에 누구 보좌관을 두고 한 얘기도 아니고 다른 참모로 두고 한 얘기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둘만의 대화가 어떻게 일개 SBS 방송에 통해서 특종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점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는요 SBS 방송을 보도하셨던 그 기자분과 요행이 연락이 닿았습니다. 문의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 기자분 말씀은 제가 출처를 물어보니까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기자 선생은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국방부 감찰반이나 또 우리 군에 있는 우리 헌병수사대나 이런 데서는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정보사령관 집무실에서 있었던 얘기가 어떻게 일개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거를
비밀 누설로 이거를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방첩사고 군 검찰이고 정보사고 전부 다 간판 내리고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는 정보사 출신으로 있던 군무원 하나가 지금 정보사의 특급 요원들의 신원사항을 지금 중국의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반드시 돈이라든가 어떤 또 다른 favor, 어떤 그 호혜적인 그런 조건을 받아들인 이 정보사 군무원이라는 사람이 넘긴 거죠. 그런데 이걸 놓고도 적국에 넘어간 게 직접 갔다 간접 갔다 이러면서 간첩죄가 되느니만이 있다고 헛소리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왕조들의 변천사를 보십시오. 망할 때가 되면요, 망할 놈이 그 임금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조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단장은 육사 47기, 사령관은 육사 50기, 3년 선배예요. 그런데 이 둘이서 선후배 간에 존중하고 예우하는 점도 없어졌다는 점과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군정보사령부가 반드시 지켜야 될 비밀 내용이 내부 상황이 바깥으로 유출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강이 문란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패족들의 집합체처럼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욕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정보사는요, 휴먼 인텔리전스, 즉 인간 정보 비밀 첩보 수집 공작을 하는 곳이고, 또 이 공작 사업 내용에는요, 테러 내지는 적의 소위 말하는 상층부 이런 인원들을 갖다 제거하는 살해 이런 목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간 정보를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그 서훈과 박지원이가 없애버렸던 시긴트 얘기 들으셨죠? SI 특수첩보라는 거요. 그런 그 시긴트 하고요. 그 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라는 탤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정보는 이미저리 플러스 인텔리전스도 이민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또한 또 사이버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사이버 정보가 또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제가 과거 옛날을 돌이켜 보면요, 정보사가 과거에는 무슨 기정대다 그래갖고 기술정보대 혹은 문정대, 문서정보대 이런 식으로 문서첩보수지, 기술첩보수지, 그 다음에 영상첩보대 해서 영상첩보수지 이런 등등을 해서 온갖 것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해왔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한계를 벗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인간정보라는 건요, 기본 원칙이 옆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 옆 사무실에 무엇을 하는지 이거조차도 몰라야 됩니다. 서로 상황 몰라야 돼요. 그래야만 비밀이 지켜지고 보안 지켜지는데, 지금 보면은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야전부대 지휘관 하다 온 사람이고, 전혀 우리 정보사 업무는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휴민트 인간 정보 첩보 비밀 공작을 하고 있는 정보사에서는요, 일반 보병부대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다양한 휴먼 인텔리전스, 휴민트 공작을 하고 있는 이 정보사령부 내에 여러 조직이 있는데요. 위치도 다 다르죠? 이것을 아마 합산시켜 놓은 것 같아요. 어디엔가 모아놨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저도 과거 우리 국정원에서 제가 활동을 했던 우리 그 비밀 사업부가 있는데, 우리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니까 얼굴은 알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려질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사 같은 경우는 온갖 것을 다 모아다 한 광장에다 집어넣어버린 것 같아요. 자,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을 고치려면은 대통령 직할이나 국방장관 직할로 정보사령부의 위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에도 보면 특수전 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수전 사령부 안에는 육해공 특수부대, 즉 육군의 델타 포스 그린베레, 그리고 해군의 해군 특수전여단에 해당하는 네이비 실스, 그리고 팀 6, 그 다음에 데브그룹,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해병대, 또 특수수색대 같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군의 사트라든지 CCP라든지 CCT라든지 컴백 컨트롤 팀이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체의 미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운영하는 특수한 조직인데요. 자, 그뿐이 아니죠. 미국의 국방부 산하에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고 하는 국방정보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CIA, 중앙정보부죠.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자, 그 다음에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자, 이런 식으로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조직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지리정보국이라는 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내에서도요, 육해공 해병, 그 다음에 해안경비대까지 모든 조직이 분화되어서 별도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 조직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9.11 사고로 인한 쌍둥이 빌딩이 폭파가 되고 미국 펜타곤 국방성이 비행기의 그 습격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첩보나 정보 교환이 이렇게 더디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6개의 국가정보기관, 즉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를 하나로 통합한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그 국가정보장 아래 CIA, DIA, NSA, DEA 각각의 16개가 전부 다 그 산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DNI가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프레지던트 브리핑이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그날 정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전 세계를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귀중한 방법이죠. 과거 대한민국도 그렇게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했죠. 그전에는 국가안전기획부, 그전에는 중앙정보부가 대통령에게 이러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고 이 점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필요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아침마다 그 보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잘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국정원에 보고는 안 받겠다. 그리고 야당에서 정해진 대로 대공수사권도 없애버리고 국내 정보활동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스스로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렸어요. 손과 발 자른 정도가 아니라 이 목 뒤에 붙어서 내려가는 이 척수 신경 조직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짓은 할 수가 없는데, 현재 대한민국 꼬라지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원식 씨도 보면은요,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국방장관이 됐어요. 해봤자 육사 37기라서 제가 알고 지내는 선배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내는 햇병아리죠. 그런데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정무감각이 뛰어나고 하다 그러더라도요, 국민의힘당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시절의 생각을 버리시고 국가기관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조직을 통솔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최고의 참모로서 꼭 이 점만큼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보사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다 기능별로 분리해버리고 국방부 장관 직할로 수집만 할 수 있도록 익혀야 됩니다. 물론 이 수집 가운데에서는 신문이라는 임무가 또 있습니다. 신문, 뉴스페이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묻고 답하는, 즉 누가 귀순을 해왔다, 간첩을 생포했다, 이럴 때 진행되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 신문과 휴먼 인텔리전스, 휴민트 인간정보 공작만 별도로 장관 직할 내지는 대통령 직할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ISA라는 조직이 있어요. Intelligence Support Activity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직은요, 존재는 알려지지만 누가 있는지, 무엇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포토맥강 하구에 포트 벨보어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포트 벨보어가 한두 평도 아니고 그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사령부가 운영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나 정보사령관 혹은 국가 최상위급의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보사 여러분, 지금부터 5분 내로 집합해서 어디로 이동해서 이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CIA가 운영하고 있는 SAD 혹은 SAC, Special Activities Division 혹은 Center라고 그럽니다. 이 SAD, SAC와 같은 이런 특수 조직이 정보사와 함께 운영이 되어야 돼요. 정보기관 안에. 즉 얘기는 뭐냐? Paramilitary Operation, 즉 준군사 작전을 정보기관과 군 특수부대가 연합해서 임무를 합동으로 완수하는 거가 되는데요. 그 성공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11년 4월 30일 밤에 있었던 빈라덴 제거 작전, 네튠 스피어 오퍼레이션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 지금 질서가 없어지고 완전히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노라면요, 국정원 얘기도 좀 더 하겠지만은요, 이게 지금 쭉쭉쭉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 이게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금. 에? 마치 그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았는데 엄청난 파도가 밀려서 그냥 확 쓸어가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형해화되고 있어요. 큰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정보 조직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비전문가인 내가 사령관 내려가 있질 않나. 전혀 비전문가인 외교부 직원이 국정원장을 가 있질 않나. 이런 지금 옥상옥도 아니고 이거는 양복 입고 갓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안 맞고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언 불입, 내언 불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바깥의 말씀은 안 입을 들 입자죠. 그리고 안내의 말씀은 안 입을 자에 나갈 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말은 외언 불입,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내언, 안에서 있었던 내 이야기들은 불출,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바로 콩가루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집구석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중요한 정보사나 국정원이 지금 완전히 지나간 문재인 5년 동안의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쭉쭉 망가져 가고 있어요. 허물어져 내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썩어 빠진 버섯처럼 물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증발해갖고 아무것도 안 남는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SBS에서 이거를 단독 보도했다는 기자님을 제가 직접 취재해 봤더니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출처를 갖다 보호할 의무는 있으니까. 대신에 국방부 여러분들, 또 군 검찰 여러분, 또 군 수사대 여러분들은요, 이것이 둘만의, 즉 사령관과 여단장 둘만의 대화가 어떻게 외부로 나가서 SBS가 특종 보도를 하게 됐는지 바로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육군, 헌병대, 검찰 모든 조직은요, 옷 벗고 다 나가야 돼. 응?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하극상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니 장군들 사이에 무슨 얼어 죽을 하극상이 어디가 있어요? 응? 이건 뭐냐면 평생을 인간 정보, 이 특수 사업만 해왔던 여단장, 이 여단장은 정보사에서 젊어서부터 한 30여 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 부대에 있다가 어쩌다 별을 달고 이 정보사령관이 된 이 문시성을 가진 이 정보사령관은 부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야전부대, 보병사단의 기준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지금 구체적으로 별별 소리가 지금 어제도 동아일보에서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분 보셔도 되는데 좀 중심은 제대로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요, 군 검찰, 군 수사대에서는 반드시 둘만의 대화가 어떻게 해서 유출이 돼서 언론사에 보도가 됐는지 이거부터 시작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사령관과 여단장 둘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론사에 나가서 그러면 사령관, 여단장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단순화시켜서 간결하게 딱 쳐다보면요, 바로 거기에 해결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더 이상의 이 정보사가 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신원 정보가 지금 빠져나가서 지금 우리 바깥에 나가 있던 우리 요원들, 우리 대원들을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난처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령관, 여단장 사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법정 소송으로 지금 비화까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뭐냐면 대통령,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의 업무 능력이 일천하고 경험이 없고 입만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에는 라카메라라고 하는 그 사성장군 있죠. 그런 분들 한번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세요. 장군이요, 장총을 들고 다닙니다. HK416 같은 우리 특수전 여단이나 우리 해군 특수전 여단이나 특전사 이런 부대에서 쓰는 총들인데 기가 막히게 잘 맞죠. 아니면 M4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사성장군도 총을 들고 다녀요. 이게 뭐야? 현장요원이란 얘기야. 현장요원. 내가 별을 달고 있더라도 임무가 떨어지면 바로 옆에 부사관들하고 병들하고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을 달고 지휘관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검사라 그래봤자 밑에 수사관들 시키잖아. 수사관들이 밥상 차려오면 이게 반찬이 짠지 단지 맛있는지 쓴지 그거나 검색하는 게 고작 아니야. 그리고 저녁에 시간 나면 스폰서들 만나갖고 술집 가서 술 먹고 또 이어서 떡도 먹고 술 먹고 떡 먹고 술 먹고 떡 먹고 이러는 게 검사들의 보통 애들의 생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절어 있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겠냐고. 정보를 알아, 외교를 알아, 경영을 알아, 또 세금 관련된 대책을 알기를 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비서관, 보좌관 이놈들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면 좋겠는데 이것들도 보니까 전부 다 뉴라이트 계통의 이명박 때 쓰다 남은 찌꺼기들이야. 그러니 지금 2년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안 해. 미국이 지금 애들 하는 말대로 야마가 돌 만큼 돌았어 지금. 응? 이 새끼들 말이야. 니네가 진짜로 자유우파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니들이 지키려고 하는 놈들 맞아? 지금 의심을 넘어가지고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니까? 그 폭발한 상황이 뭐예요? 수미테리 사건 아니야. 그리고 이걸 지금 국정원에서 정보사에서 넘어간 이 신원 자료를 국정원이 파악했을 것 같아?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 어디라고? 영연방,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알려져 왔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개판이 돼가고 있는데 뭐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보사 내부적인 임무와 기능상의 갈등이 벌써 오래돼 왔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제가 정보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일을 같이 해봤고, 우리 국정원보다 그 집이 종갓집이에요. 큰 집이라고요. 큰 집인지도 모르는 놈들이 허다하지. 지금 저기 외교부에서 온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 정보사랑 국정원이랑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알겠어요? 모른다니까. 몰라. 어떻게 알아? 공부도 안 하고 옆에서 알려준 놈도 없는데. 그 밑에 있는 차장이라는 애들이 그런 일을 해봤어야 알지. 모른다니까. 아휴, 진짜.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솔루션을 드릴게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직속하에 두거나 아니면 정보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선배들이 있어. 누구냐? 우리 북파팀의 팀장 했던 선배들이 있다고. 응? 그 형님들은 지금 그 여단장이나 사령관들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고 과거 6, 70, 80년대 소위 말해서 전성공작, 대북공작, 뭐 우회, 침투공작, 별의별 걸 다 했던 형님들이야. 그러면 그런 형님들한테 아이고 선배님 오셔서 오늘 제가 한번 식사 모실 테니 오셔서 말씀 해주십시오 해갖고 그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씩 옆에 그 보좌관들이나 뭐 애들 데려다 놓고 녹음을 하든지 받아쓰기를 해. 응? 그렇게 해야 뭐가 되지. 응? 어떻게 되겠어? 경험도 없지. 일도 안 해봤지. 아니 별만 다르면 일할 수 있나? 똑같아. 지금 국정원이 망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전성공작 해봤나? 와해 침투공작 해봤나? 수직공작 해봤나? 아니 공작 기본계획서도 안 써봤던 놈들이 지금 차장 가 있고 원장 가 있고 그런데 무슨 그게 비밀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응? 참, 몸 내가 말해요. 오늘도 말해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막 제 선배님들도 연락 오고 후배들도 연락이 오고 불안해 죽겠대 하루하루 삶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때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뭔가 올바르게 하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합당하고 옳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친위 구태타를 일으키라고.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방송국 점령해버리고 윤석열을 갖다 올바른 대통령을 만들으려고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자유우파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말이야 방향을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술만 갖다 드리면 돼? 좋은 안주상 올리고?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술 먹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밤잠 자고 일을 해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정신 좀 차리십시다. 용산에서 정신 차리든 말든 국민 여러분들만이라도 정신 좀 꼭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요 커뮤니티에 측백나무 기름과 그 효과 효능, 그 다음에 구입 절차 방식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들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각각 자신의 입장에 맞게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 측백나무 오일을 취급하는 곳이요.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세요. 7학년, 그것도 내일 모레 8학년 된 7학년, 그 다음 이미 8학년 중간이 되는 또 고참 8학년, 이런 좀 나이가 지긋한 선배들이 하는 곳이니까, 스피드가 여러분들 말 원하시는 만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 좀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잘 좀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